이렇게 여행사 오퍼레이터를 네,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을 방문하네요. 네. 1인 호텔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방을 한번 네. 보시죠. 네. 저희 자, 여행객들에게 그러면 안내를 갈까요? 해주려면 미리미리 방을 또 점검해보고 분위기를 알아야죠. 그렇죠. 예, 안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손님이 계실 중일지 모르니까 꼭 한번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객실이 좀 많이 해방감이 좀 있는 되게 이제 객실 넓은 객실입니다. 아, 그 기준은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견학을 갔으면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침대 개수도 체크해보고요. 네. 전망까지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 내 방 봤죠? 네. 다음 호텔로 이동하죠? 네. 분위기를 알아야지 설명도 잘해줄 수 있죠. 그렇죠. 예. 여기 처음에 계약을 잘 안 해주셔서 프런트에서 한 달 정도 제가 거의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메인 호텔이고요. 여기가 아시아의 홍콩 대만에서 엄청 좋아요. 여기를. 일본 사람하고 틀리게 대만, 홍콩, 중국은 동대문을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명동을 좋아하고. 예. 한국 분들도 명동에서 숙박하는 것보다 동대문 쪽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 새벽 시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남산 타워가 보이죠? 타워뷰가 이제 테라스 룸이 타워뷰 있습니다. 객실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기 디럭스급 호텔보다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방이 넓으니까 얘가 뭐 등급이 높다든가 그렇진 않은 거죠.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 거죠. 프런트,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다 어울려서 봐야 되니까. 야, 정말 좋네요. 네. 예. 놀러 가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자, 아무래도 호텔의 특징을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것 예. 같고요. 호텔 두 개 보셨는데 어떤 차이점을 좀 찾으셨어요? 확연히 어떤 차이점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으세요? 네, 그 안락함이라든지 그 시설 면에서 좀 두 군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광객으로 왔을 때는 그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그 침대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만 볼 것 같은데 오퍼레이터 입장으로 와서는 또 내가 직접 거기서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꼼꼼하게 그 알아보면 좀 더 적합한 그런 걸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겠네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전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좀더 제일 중요한 꼼꼼하게. 거는 객실 넓이, 네. 그다음에 침대 폭 그런 어떤 기본 틀이 되는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어떤 자기 투자를 내가 팔아야 될 상품에 대한 자기 투자를 끝없이 분석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끝없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으로 가졌던 어떤 뭐 이런 개념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먹어도 그럼 선배님 하면서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부터 일단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직이 좀 큰 데보다는 작은 데, 가족적인 데를 찾아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원 5명 이하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그런 개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열정만 보고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경험을 쌓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찾아야 돼요. 조금만의 또 그렇죠. 그런 강점. 푸근함이라든가 엄마 같은 느낌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이 종료가 됐네요. 네. 여행 오퍼레이터 멘토가 걸어온 길. 먼저 공공기관 사설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 다음 관광교육원 취업 전문 사이트를 통해 구직처를 알아본다. 관광학과는 업문학 계열을 선호하며 다양한 여행 경험이나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유리하다.
취업 후 초기에는 기본급여가 책정되지만 경력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가 보장되므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제대로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이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글로벌 여행기업 CEO 이미순 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행 오퍼레이터를 꿈꾸는 장영애 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네. 여행을 반갑습니다. 좋아해서 반갑습니다. 이 여행 오퍼레이터 사실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여행 가이드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전혀 다른 직업이죠. 네. 여행 가이드라고 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들을 네, 여행 네, 가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객님들께서 직접 만나셔서 현지 투어를 하실 때 만나시는 분들이고요. 네, 네.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줄여서 OP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행 OP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여행 오퍼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여행 오퍼레이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죠? 좀 더 같은 관광이나 여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시간적으로 좀 더 안정된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여행 오퍼레이터가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셋 다 이렇게 주부 이렇게 네. 가장 계속 나오는데 이 네. 주부의 입장에서 여행 오퍼레이터를 하기에 뭐 네. 자격 조건 네. 따로 있을까요? 오퍼레이터를 하는 자격 조건은 따로 없다고 생각을 자격증도 해요. 필요 없고요. 네, 네. 자격증도 필요 없고요. 있으면 좋은 거죠. 어떤 자격증? 그 시스템 관련 CRS라고 하고 이제 GDS라고 하는 그 항공 발권 자격증이나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해외하고 일할 일이 많아지니까 영어가 된다거나 일어가 된다거나 중국어가 된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알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설레긴 하지만 어려웠던 점. 네. 무엇보다 어렸던 점은 제가 그러니까 좀 인터넷에 그러니까 조금 기본적인 인터넷은 하더라도 그 시스템적인 거는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빨리 습득하는데 그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컴퓨터랑 연관이 많이 있죠? 아까 무슨 자격증. 네. 온라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연동이라고 네. 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르면 되게 좋겠죠. 저 공부를 또 해야겠네요. 또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부의 강점이랄까? 네. 강점도 있고 또 주부로서 갖춰야 할 점,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말을 하는 걸 또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강점으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함, 사교성. 사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오퍼레이터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조금 더 판매나 구매 쪽엔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서비스업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해오셨잖아요. 네, 네. 나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뭐 단점이긴 하지만 해결이 될 때까지 스스로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잘 못하는 거를 끝까지 해결을 해서 그걸 즐깁니다. 결국 즐기는 것까지. 이 일을 즐겨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단계 밟으면서. 세 번째가 시기적절하게 저를 탈바꿈하는 거에 끝없이 투자를 합니다. 뭐 돈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드리는 거죠. 여행 오퍼레이터의 그 수익률? 네. 수익? 네. 돈? 얼마나 될까요? 초기 단계는 일반 중소기업들보다도 되게 안 좋은 경우죠. 연봉 2천 이하. 그래서 월 100만 원대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구매, 판매에 능통해지면 월 1,000만 원. 성공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 멘토님 회사에 들어가고 싶네요. 하고자 하는 주부님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정해진 시간대에 일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또 일을 전화 응대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교적이고 본인이 이 일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오래 고민을 하는 것보다 도전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요? 일단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쌓아서 그걸 본인 커리어로
예, 쌓아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할 경우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내가 어디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큰 회사를 가는 것보다는 작은 조직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경력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오퍼레이터. 네. 제가 오늘 장영애 주부님을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시고 더 꿈이 커지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약간 주춤했던 그죠?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나 할 거야 남편 밀어줘 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 하고야 말 거야. 도와줘. 요즘 시대는요. 주부로서 그냥 집에 박혀서 아기들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엄마도 자기 개발을 해야 아기들이 보고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남편님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좀 잘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자, 오늘 정말 그야말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 두 분이 나와서 더 희망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벌써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또 사람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특히 외국어까지 능통하신 분들이라면 여행 오퍼레이터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숨겨둔 그런 열정, 꿈 그곳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나도 명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